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 시작합니다. 3선 연임 제한으로 현직 프리미엄이 사라진 동해시장 선거는 비방이나 고소, 고발 없는 차분한 3파전으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후보들은 데이터 센터 유치와 해양 항만 활용에 공통된 공약을 제시했는데 이 외에도 각각 차별화된 공약으로 유권자 표심을 잡고 있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정학 후보는 예산 1조 원 시대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시장 직속 국비 확보 전담팀을 신설하고 동해 맞춤형 사업을 패키지로 만들어 국비화를 설계하겠다는 겁니다. 동해시가 전책성이 없습니다. 군항도시면 군항도시, 아니면 산업도시, 산업도시 이런 체계적인 어떤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예산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김기하 후보는 수소산업과 연계한 5조 원 규모의 데이터 센터 유치를 공약했습니다. 부평 산업단지의 유휴지를 활용해 인근의 민간 발전소, 해수를 결합할 계획인데 여러 업체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데이터 센터라든가 미래 산업을 유치해서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교육기관을 유치하면은 지역이 첨단 산업의 발판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호 4번 개혁신당 김홍수 후보는 동해와 삼척, 강릉, 옥계까지 아우르는 행정 통합을 1순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과거 동해시가 개청하기 이전의 생활, 행정 권역을 복원하겠다는 것인데 세계 지자체의 협의를 이끄는 게 관건입니다. 도농 복합 도시로 경쟁력을 갖춘 동해시를 만들려고 합니다. 인구도 이제 많이 증가되고 중앙 정부에서 이제 인센티브 예산도 많이 받을 수 있고. 세부 공약을 보면 이정학 후보는 강원도 항만공사 설립과 해양 방위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해 글로벌 해양 도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6년 동안 세일즈맨을 해왔습니다. 협상력을 배웠고 또 불가능을 가능한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영업력을 배웠고. 김기하 후보는 체류형 관광도시와 편안한 정주 여건을 갖춘 도시, 동해형 상생 배달 플랫폼 도입을 대전환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 시정을 운영하다가 이제 투자자를 유치하려고 영업하러 다니는 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홍수 후보는 폐교한 한중대학교 살리기와 고도 제한 폐지, 무허가 건물 양성화, 한섬 개발을 공약했고 데이터 센터 유치는 가능성이 낮다며 공약에서 제외했습니다. 집권당 위주로 계속 찍어갖고 지금 동해가 모양이 났는데 제가 공약이 좋아서 돈이 크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동해시장 선거는 비방과 흑색 선전이 없는 공약 대결로 펼쳐지고 있는데 저마다 정책 실행력을 앞세우며 치열한 진검승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원주 지식산업센터 수분양자들이 분양 계약을 취소해달라며 200억 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수분양자들은 시행사가 각종 세제 혜택을 받고 임대 수익도 누릴 수 있다는 말로 현혹했지만 실상은 전혀 달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주성 기자입니다. 공실지옥으로 변한 원주의 한 지식산업센터. 기숙사, 라이브 오피스 등을 분양받은 60여 명이 계약을 해지해달라는 200억 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시행사가 입주기업의 직원만 사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마치 자유로운 임대와 거래가 가능한 일반 오피스텔처럼 설명하면서 부동산 투자 가치가 높은 것처럼 허위 홍보했다고 주장합니다. 여기가 준공이 되면 기숙사로 사용하려고 여기저기서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 주변에 많은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기숙사 임대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시행사는 전매를 위한 홍보와 안내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 취재진이 직접 상담을 받으면서 어떻게 홍보하는지 확인해봤습니다. 직원들 숙소지만 이제 그게 해야돼서 그러고 너무 구분 안 하셔도 돼요. 지금 여기 은행 전담도 들어와 계시고 벌써 그냥 아무나 다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는 또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 지식산업 등 특정 업종만 입주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수분양자들은 시행사가 이런 설명을 누락하거나
운영하지도 않는 사업체를 신고하는 방식으로 이용 가능하다고 안내했다고 주장합니다. 또 시행사 측에서 그 사업자를 다 만들어줬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코드가 뭐였는지도 모르죠. 근데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한 코드라고만 했지 그게 이제 여기에서 제가 직접적으로 들어와서 운영을 해야 되고 사업을 해야 되는 건지 몰랐던 거예요. 실제 수분양자 중에는 겸업이 불가능한 소방관, 지자체 소속 공무원 등이 사업자 신고를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시행사가 편법 혹은 불법을 사실상 알선하면서 분양을 한 겁니다. 이와 관련해 시행사 측은 법에 어긋남이 없이 사업을 하고 있고 임대도 충분히 이뤄지고 있다면서 소송이 제기된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의 대출 규제로 수분양자들이 돈을 구하기 어려워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경찰은 범인 제압 과정에서 총기를 쓸 상황에 대비해 사격 훈련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탄알을 비비탄으로 사용하는 사격 훈련이 확대되면서 일선 경찰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김준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격 훈련에 나선 경찰관. 권총 손잡이를 꽉 붙잡고 정면에 있는 표적을 조준합니다. 흉기를 든 남성이 투항하지 않자 대퇴부에 총을 발사해 제압합니다. 그런데 표적 아래에 탄피가 아닌 비비탄이 쌓여 있습니다. 훈련 장소도 정식 사격장을 갖춘 경찰서가 아니라 작은 지구대입니다. 이동식 간이 사격 장비를 통해 사격 훈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무 시간에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지구대와 파출소 경찰을 위해 춘천 경찰이 올해 새로 도입했습니다. 세종청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본서에서 날짜를 정해가지고 저희가 쉬는 날이든 이렇게 해서 그때마다 갔던 것 같습니다. 실탄이 아닌 비비탄을 사용하지만 총기와 훈련 구성은 모두 실전처럼 하고 있습니다. 훈련에 사용되는 총기는 38권총과 테이저건, 글록17 총 3가지로 실제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사용하는 총기와 동일합니다. 실제 탄피 훈련과 비교해 반동이 약하고 현장감이 극대화되지 않는 한계도 있지만 그래도 일선 경찰들은 이렇게나마 훈련을 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빠르게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범인을 검거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훈련이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보안책으로 도입된 비비탄 사격 훈련. 일선 경찰관들이 실전에서의 사격 감각을 익히는 데 도움이 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준겸입니다. 오늘부터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공식 선거운동은 오늘부터 선거 전날인 6월 2일까지로 이 기간에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연설과 대담, 선거 벽보와 현수막 게시, 선거 공보 발송, SNS 등을 통한 선거운동 등을 할 수 있으며 일반 유권자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지지를 호소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후보자 본인뿐 아니라 선거 사무 관계자들도 법에 정해진 방법과 수량 내에서 후보자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또 각 후보자들로부터 선거 벽보를 제출받아 오늘과 내일 지정된 장소에 게시하고 선거 공보도 오는 24일까지 유권자의 가정으로 발송할 계획입니다. 원주시가 원주 비행장 인근 소음 대책 지역 주민에게 올해 군소음 피해 보상금 59억 원을 지급합니다. 태장동과 우산동, 소초면, 호저면의 주민 22,638명에게 연 보상금 최대 72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오는 8월 말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보상금은 비행장과의 거리, 소음 정도 등을 고려해 3개 지역에 차등 지급합니다. 산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7월 말까지 시청에 이의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내면 됩니다. MBC가 최초 보도한 인제 소양호 붕어 집단 폐사와 관련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대책본부를 꾸린 데 이어 국립환경과학원이 어제 11개 지점에서 사전 현장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강원대 환경연구소가 폐사 원인으로 추정한 황화수소 발생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저층부의 산소 부족 여부 등 실제 황화수소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정확한 조사 시기와 방식 등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열리는 첫 협의체 회의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강원도가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해 북극항로 준비 지역협의체를 출범시켰습니다.
강원도 제2청사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강원도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을 비롯해 관련 기관과 대학, 선사 관계자 등 14개 산학 연구원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해 북극 항로 정책 현안과 대응 방향을 공유하는 주제 발표와 전문가 토의가 진행됐습니다. 협의체는 앞으로 세미나와 포럼 등을 통해 도내 무역항의 경쟁력 강화 전략을 수립하고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활동할 계획입니다. 제26회 용대리 황태축제가 모레부터 25일까지 인제군 북면 용대 삼거리 황태촌 일원에서 열립니다. 용대리 황태축제 추진위원회는 황태고장 용대리, 자연과 미식을 즐기는 황태 여행을 주제로 공연과 체험, 장터 등 35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방문객들은 황태국과 황태 양념구이 등 다양한 황태 요리를 직접 만들어 볼 수 있고 황태 투호와 낚시, 복주머니 던지기 등 가족 단위의 체험 행사도 즐길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 사흘간 서울숲에서 열리는 2026 상반기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서로장터에 정선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가 운영됩니다. 정선 지역 6개 농가와 가공업체가 참여해 수리치떡과 명이김, 도라지 원액, 발효 산양삼 등 가공식품과 곤드레 취나물, 더덕 등 임산물이 판매됩니다. 지난해 서울 보라매 공원에서 열린 서로장터에 정선 지역 7개 농가 및 가공업체가 참여해 나흘간 9천여만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우수 사례로 선정돼 지역 농산물의 경쟁력을 입증했습니다. 횡성군 반감 여행 지원에 신청자가 몰리면서 참여 모집 2시간 만에 마감됐습니다. 반감 여행 참여자는 횡성 지역 관광업종에서 지출한 비용의 50에서 70%를 올해 말까지 사용 가능한 모바일 횡성 지역 상품권으로 최대 50만 원까지 돌려받게 됩니다. 횡성군의 예산은 9억 3천만 원으로 참여자는 여행 중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관광 관련 업소에서 10만 원 이상을 지출하고 영수증 등을 횡성군에 제출하면 됩니다. 강원도가 최근 미국의 품목관세 부과와 북미 시장 수출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자동차 부품 수출 시장 다변화에 나섭니다. 강원도는 오늘부터 베트남 호치민에서 열리는 2026 국제 자동차 부품 전시회에 도내 기업 12곳을 파견해 제품 홍보와 수출 상담회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지 기업과 베트남 한인 상공인 연합회 등을 방문해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속초시가 설악동 화채마을 도시재생사업의 핵심 시설인 복합생활거점 화채락센터 조성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오는 2027년 4월 준공을 목표로 건립하는 화채락센터에는 마을 카페와 도서관, 체육시설, 숙박 공간 등이 들어섭니다. 또한 주민들이 일상에서 이웃과 교류하며 쉴 수 있는 열린 휴식 공간인 화채락 정원도 일대에 함께 조성됩니다. 속초시는 화채락센터 공사와 더불어 다음 달 어르신들의 여가와 돌봄을 위한 어르신 돌봄방 신축에도 나설 계획입니다.